연애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할 때예요. 상대보다 내가 더 좋아하면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내가 너무 티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 졸이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상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에요. 특히 중년 남성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세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는데 자꾸 연락하게 되고 자꾸 만나고 싶어지고 그런데 상대는 좀 시큰둥한 것 같고 그럼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내가 더 좋아하는 상황을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요. 정말 신기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50대 초반 남자분이셨는데요. 어떤 여자분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자고 하고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점점 시큰둥해지더래요. 답장도 늦고 만나자는 제안도 애매하게 대답하고 그래서 그분이 제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가 먼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분이 깜짝 놀라셨죠. 그럼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 말대로 하셨대요.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5일째 되던 날 그 여자분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요즘 연락이 없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요. 그분이 담담하게 답했대요. 아,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제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먼저 말하더래요.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전에는 남자가 만나자고 했는데 이제는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분이랑 잘 만나고 계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그 여자분이 더 적극적이래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 역전이에요. 오늘은요. 이런 감정 역전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효과 있는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바로 너무 쉽게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요.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여자분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자가 연락하면 바로 답장하고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시간 맞추고 언제든지 괜찮아요. 제가 맞출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항상 가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분이 점점 시큰둥해지더래요. 답장도 늦어지고 만남도 자주 미루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가치가 없어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소중하지 않은 거죠. 반대로 제 지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 지인이 여자분을 만났는데요. 처음엔 관심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일부러 바쁜 척 했대요. 여자가 이번 주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어때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래서 바빴던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더래요. 다음 주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맞출게요. 이렇게 여자가 먼저 시간 맞추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쉽게 얻을 수 없으니까 더 갖고 싶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만 시간 내는 게 아니구나. 바쁜 사람이구나. 그럼 이 사람 시간이 더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은요. 여자분이 갑자기 연락을 했대요.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이렇게요. 전에 같으면 네 돼요. 이렇게 바로 답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대요. 아, 오늘은 운동하기로 했어요. 내일은 어때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운동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 그럼 내일 꼭 만나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리고 다음 날 만났는데
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항상 가능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있어야 해요.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여자가 만나자고 할 때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항상 가능한 남자와 가끔 안 되는 남자. 어느 쪽이 더 궁금하고 갖고 싶을까요? 당연히 가끔 안 되는 남자죠. 쉽게 얻을 수 없으니까 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자한테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자기 삶을 사세요.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상 가능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여자가 이 사람 시간 내기 쉽지 않네.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바로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방법인데요. 효과는 정말 확실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어 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죠. 근데요. 이게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상대가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내가 연락 안 해도 먼저 연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 없네. 기다리면 저 사람이 연락하겠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연락이 없으면 오늘은 왜 연락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흘 나흘 지나면 무슨 일 있나? 혹시 나한테 관심 없어진 건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상대가 먼저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게 밀당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 삶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연락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는 거죠. 그리고 답장 타이밍도 중요해요. 상대가 메시지 보냈을 때 바로 답하지 마세요. 좀 여유를 가지세요. 1시간 후에 답하거나 몇 시간 후에 답하는 거예요. 지금 봤어요. 일하느라 못 봤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늦게 답하는 거죠. 그럼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요? 이 사람은 나한테만 집중하는 게 아니구나. 바쁜 삶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오히려 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침묵의 힘을 알아야 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계속 연락하고 계속 말 걸면 상대가 편해져요. 근데 침묵하면 상대가 불안해지고 궁금해지는 거죠. 왜 연락이 없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당신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중년 연애에서는요.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중년 여자들은 경험이 많아서 남자가 자기한테 푹 빠진 걸 금방 알아채거든요. 그럼 여유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근데 남자가 먼저 연락 안 하고 기다리면 이상하네.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나?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물론요. 완전히 연락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매일 연락하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하루에 여러 번 하던 걸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먼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당신한테 오게 돼요. 상대가 당신의 답장을 기다리게 되고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감정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참으세요. 먼저 연락하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세요. 상대가 궁금해할 시간을 주세요. 그럼 상대가 먼저 연락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당신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바로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생일이라고 쳐요.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싼 선물 사주고 좋은 식당 데려가고 완벽하게 해주려고 하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 선물도 아주 비싼 걸로 하지 말고 적당한 걸로 주는 거예요. 생일 축하해. 이거 작은 건데 받아. 이렇게 주면서 큰 기대를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자가 이 정도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오늘 보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전에 같으면 나도 보고 싶어. 바로 갈게.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번엔 달라요. 나도 보고 싶은데 오늘은 좀 피곤해. 내일 보는 게 어때? 이렇게 100%다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아쉬워하게 되는 거죠. 아, 오늘 못 보는구나. 내일은 꼭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도요.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냥 산책할까? 이렇게 대충 하는 거예요. 완벽한 데이트 코스 짜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자가 이 사람 나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자가 나 요즘 힘들어. 이렇게 말했을 때요. 괜찮아. 무슨 일인데?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해결해줄게.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랬구나. 힘들겠네.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이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100% 위로해주고 100% 공감해주지 말고 80%만 해주는 거죠. 그럼 여자가 이 정도만 해주네 하면서 아쉬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자가 새 옷을 샀다고 자랑할 때요. 우와, 진짜 예쁘다. 너무 잘 어울려. 최고야. 이렇게 과하게 칭찬하지 마세요. 괜찮네. 잘 어울려.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과하지 않게 담담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럼 여자가 더 칭찬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인정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념일이라고 쳐요. 1주년이든 100일이든 보통은 큰 이벤트 준비하고 깜짝 놀라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오늘 기념일이네. 밥이나 먹을까? 이렇게 특별하지 않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이게 다야? 하면서 아쉬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요. 100%다 채워주면 만족하고 더 이상 노력 안 해요. 이 사람은 나한테 다 해주네.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80%만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20%가 부족한데 하면서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쉬움을 남기는 기술이에요. 완벽하게 다 해주지 말고 조금 부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적당히 해주세요. 그게 오히려 상대를 더 당신한테 끌리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바로 가끔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패턴을 깨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요. 정말 극적으로 상황이 역전된 케이스가 있어요. 50대 후반 남자분이셨는데요. 어떤 여자분을 만나고 계셨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 착하셨던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할게요. 항상 맞춰주고 여자가 어디 가자고 하면 좋아요. 거기 가요. 항상 따라가고 여자가 전화하면 항상 받고 문자하면 항상 바로 답하고 완전히 패턴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분이 점점 시큰둥해지더래요. 답장도 늦어지고 만남도 자주 취소하고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저는 정말 잘해주는데 왜 이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예측 가능하세요. 여자가 당신 행동을 다 예상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언을 드렸어요. 다음에 여자가 전화하면 안 받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해보세요. 그분이 깜짝 놀라셨죠. 그럼 화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 말대로 해보셨대요. 며칠 뒤에 그 여자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일부러 안 받으셨대요. 한 2시간 뒤에 다시 전화하셨죠. 아, 미안해요. 친구들이랑 있어서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 반응이 달라지더래요. 아, 그러셨어요? 바쁘신 줄 몰랐네요. 이렇게 오히려 조심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요. 그 여자분이 이번 주말에 만날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전에 같으면 네, 좋아요. 언제든지요.
이렇게 답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대요. 아, 이번 주는 등산 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는 어때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친구들이랑 등산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맞출게요. 언제 시간 되세요? 이렇게 오히려 여자가 맞춰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패턴을 깼대요. 여자가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에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이렇게 답했는데 이제는 나는 중식 먹고 싶은데 이렇게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기 시작했대요. 여자가 이 옷 어때? 하면 전에는 예뻐요. 잘 어울려요.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저번에 입었던 빨간 옷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했대요. 한 번은요. 그 여자분이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이렇게 제안했대요. 전에 같으면 당연히 좋아요. 했을 텐데 이번엔 나 오늘 집에서 쉬고 싶은데 다음에 가자. 이렇게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당황하더래요. 진짜요? 그럼 제가 혼자 갈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섭섭한 듯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여자분한테서 문자가 왔대요. 혼자 영화 봤어요. 오빠랑 같이 볼 걸 그랬어요. 이렇게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그 여자분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오빠 시간 될 때 연락 주세요. 제가 맞출게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대요. 완전히 역전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패턴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남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다 예상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해도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확신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예상 밖의 행동을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래? 나한테 관심 없어진 건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노력하게 된 거죠. 지금은 그분들 정말 잘 만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여자가 저한테 맞춰요. 이렇게요. 패턴을 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상대의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상대가 화를 내면 바로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즉각 반응해요. 상대가 서운해하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바로 걱정하고 달려가죠. 상대가 관심 없는 척하면 나한테 관심 없어진 거야. 바로 불안해하고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가 화내면 이 사람이 바로 사과하네. 내가 서운해하면 이 사람이 바로 달려오네. 내가 무관심하면 이 사람이 바로 불안해하네. 이렇게 되면 상대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당황하게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화를 냈어요. 전에 같으면 바로 사과하고 달래고 그랬을 텐데 이번엔 그래. 화났구나. 좀 진정되면 얘기하자.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왜 바로 사과 안 해? 왜 안 달래줘?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자기가 먼저 아까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자분이랑 데이트하는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래요.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답하더래요. 전에 같으면 뭔데?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계속 물어봤을 텐데 이번엔 달랐대요. 그래. 말하고 싶을 때 말해. 이렇게 말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대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여유를 가진 거죠. 그랬더니 30분쯤 지나서 그 여자분이 먼저 말하더래요. 사실은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내가 좀 예민했어. 오빠한테 화낸 건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먼저 풀어오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도 있었어요. 여자가 갑자기 연락을 뚝 끊었대요. 이틀 동안 답장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전에 같으면 왜 연락 안 해? 무슨 일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계속 연락했을 텐데 이번엔 안 하셨대요. 그냥 연락 주세요. 이 한마디만 보내고 기다리셨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사흘째 되던 날 그 여자분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미안해요. 제가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걱정 끼쳐드렸죠? 이렇게 오히려 여자가 미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당신은 여유를 유지하는 거죠. 괜찮아. 별일 아니야.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담담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이 사람 나한테 안 넘어오네. 흔들리지 않네. 이렇게 느끼면서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되는 거죠. 특히 중년 연애에서는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감정 기복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예민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즉각 반응하면 관계가 힘들어져요. 근데 여유를 갖고 담담하게 대하면 관계가 안정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당신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세요. 그게 오히려 상대를 더 당신한테 끌리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주도권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쥐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감정 역전법 어떠셨나요? 정말 효과 있는 방법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너무 쉽게 얻어지지 않기. 항상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자기 삶이 있어야 해요.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그래서 여자가 원한다고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둘째,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기. 상대가 궁금해할 시간을 주세요. 계속 먼저 연락하면 상대가 편해져요. 기다리면 상대가 불안해지고 먼저 연락하게 돼요. 셋째,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덜 해주기. 100% 다 채워주지 마세요. 80%만 해주면 상대가 나머지 20%를 채우려고 노력하게 돼요. 넷째, 가끔 예상 밖의 행동하기. 패턴을 깨세요. 항상 똑같이 행동하면 상대가 당신을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가끔 의외의 행동을 하면 상대가 당황하고 긴장하게 돼요. 다섯째, 상대의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기. 여유를 가지세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담담하게 대하면 상대가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게 돼요. 이 5가지 방법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연애에서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더 좋아하는 쪽? 아니에요. 덜 좋아하는 쪽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덜 필요로 하는 쪽이에요. 당신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내 삶이 있으니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너무 애써요.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고 항상 연락하고 항상 맞춰주고. 그런데 그럴수록 상대가 당신을 가볍게 보게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뭘 해도 괜찮아. 언제든지 내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당신을 가볍게 볼 수 없게 돼요. 이 사람은 나한테만 집중하는 게 아니구나. 쉽게 얻을 수 없구나. 내가 노력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오히려 상대가 당신한테 더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 중년 연애에서는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막 달려들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유가 있어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관계가 오래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꼭 실천해 보세요. 너무 쉽게 얻어지지 마세요.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100%다 해주지 마세요. 가끔 예상 밖의 행동을 하세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상대가 당신을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랄게요. 주도권 잡는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